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2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보기로 했었으니까 요거 먼저 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ABC가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괄호, 뾰족한 괄호로 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표현하자고 했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식에다가는 3을 곱해주고 뒤에 있는 식에다가는 2를 곱한 다음에 그 두 개를 빼면 요런 연산이 완성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식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3a-2b,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b 마이너스 2c 요런 식으로 일단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계산이 됐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거에다가는 2배를 해주고 여기다 다 2배를 하란 얘기겠죠. 그래서 6a 마이너스 4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친구에다가는 3을 곱한다 라고 했으니까 9b 마이너스 6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a 플러스 5b 마이너스 6c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 다 일일이 A, B, C 대신에 여기 있는 다항식을 넣고 정리할 게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만 구하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X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걸 구하는 거니까 X의 개수만 먼저 구해볼 거예요. 그래서 X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6A니까 여기 1차항 개수가 A니까 6A, B에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3이니까 마이너스 18 했을 때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상수항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상수항을 구해주면은 A에다가 6을 곱하면 똑같이 6A, 그 다음 그죠? 여기 A니까 그 다음에 1이랑 5를 곱하면 플러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 6을 마이너스 6을 곱하면 플러스 12. 그래서 요거만 계산하면 되니까 A 대신에 4를 집어넣으면 24 더하기 17 하니까 41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0번 한번 볼 건데, 그림과 같이 한모서리의 길이가 x-1,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인 3개의 정육면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3개의 정육면체가 맞닿도록 우리가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그러니까 맞닿도록 새로운 입체도형을 구하는데, 입체도형의 건널비가 최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맞닿는 면이, 자 여기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건널비가 최대가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맞닿는 면이 최소가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세 개가 맞닿아야 닿는 면적이 최소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요 제일 작은 정사각형, 정육면체 있죠. 그 제일 작은 정육면체가 요 둘 사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맞닿으면 맞닿는 면의 면적이 이쪽 면이 제일 작으니까 얘네가 맞닿는 게 제일 빠지는 면적이 제일 적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맞닿는 면이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x-1의 제곱이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널비를 우리가 먼저 구해보면, 건널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육면체의 건널비 3개를 다 더해준다라고 보는 거니까 정육면체의 건널비 6개죠. 근데 면이 6개죠. 근데 더해야 되는 면이 x-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3의 제곱, 요런 식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를 빼야 되냐면 맞닿는 면을 빼야 되니까 맞닿는 면의 면적은 우리가 아까 구해놨던 것처럼 x-1이 돼야 된다, x-1의 제곱이 돼야 된다라고 했고, 그게 여기 가운데에 끼게 되면 요렇게 붙을 거란 얘기야.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붙으면 여기 맞닿은 면이 생기죠. 이 맞닿은 면이 요쪽 건널비에서도 빼지만 이 중간 그 정육면체에서도 저기 맞닿는 면은 빼줘야 되기 때문에 맞닿는 면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으니까 총 몇 개의 x-1의 제곱을 빼야 되는 거냐면 4개의 x-1의 제곱을 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거는 x 플러스 1, sx 요거를 구하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x 플러스 1을 넣고 다 전개한 다음에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할 수도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항등식에서 뭔가 조금 더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옆에서 살짝 더 배워보고 나서 바로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할 거는 이제 다항식 개수의 합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옆에 약간 공간이 좀 남기 때문에 거기다가 요거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이라는 걸 fx라고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내림차순으로 식을 쓰긴 하지만 이거는 오름차순으로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a0가 상수항 a1x 1승,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를 a1, 2차항의 개수는 a2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a2 x제곱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a n-1이면 x의 n-1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n까지만 할게요. an x n승 이렇게. 그래서 이건 지금 n차 다항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수항보다 일단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모든 개수의 합. 그래서 모든 개수의 합 같은 경우에는 뭐를 더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냐면 여기 있는 A0, A1, A2, AN-1, AN 요런 거를 이제 구하는 게 모든 개수의 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얘네들만 더하고 싶으니까 x 대신에 어떤 특정 수치를 대입했을 때 얘네를 다 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하고 싶은 게 A0, A1, A2 이렇게 해서 an-1, an까지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는 사실 이런 애들만 더하고 싶으면 x 대신에 뭐를 집어넣으면 되냐? 1을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 대신에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요런 애들을 다 더한 값이 나오니까 모든 개수의 합 같은 경우에는 뭘로 구하는 거냐면 x 대신에 1을 넣어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x 대신에 1을 대입하는 거다 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개수라는 거는 뭐도 포함하는 거냐면 상수항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상수항만 구해보자. 자, 상수항 같은 경우에는 요 A0가 상수항이겠죠. 그럼 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게 좋다는 얘기인데, 그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다가 0을 넣으면 요 뒤에 친구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A0는 뭘로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x 대신에 0을 넣은 f0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수항만 따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약간 칸을 좀 떨어뜨려 놔서 따로 계산을 해볼 건데, 우리가 아까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랑 뭐를 또 따로 구할 수도 있냐면 홀수 짝수를 또 따로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상수항부터 시작했을 때 1차, 3차, 뭐 5차 이런 애들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개수 앞에 마이너스가 달라붙을 거고, 그 다음에 요 2차, 4차 상수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제곱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1이 되면서 그냥 그 개수 그대로 더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대신에 뭐를 넣어볼 거냐면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식이 a0, 얘는 상수항이니까 뭐 x 값에 영향을 전혀 안 받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1,
A2 마이너스 A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홀수 차수인 애들은 음수 개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상수항을 포함한 짝수차항 개수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뭐를 먼저 구할 수가 있냐면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상수항을 포함한 짝수차항의 합.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구할 수가 있냐면 여기 위에 있는 F1 넣은 거랑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한 F-1이랑 이걸 두 개를 더하면 홀수 차항인 애들은 다 사라지면서 A0, A2, A4 이런 애들이 각각 두 개씩 남겠죠.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구하는 걸로만 따지면 A0, A2, 뭐 A4 이렇게 쭉쭉쭉 나갈 텐데 이런 애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할 수가 있냐면 얘랑 얘를 더해 F1이랑 F-1을 이렇게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A0, A2, A4 이런 것들 더한 게 각각 두 개씩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2로 나눠주면 상수항을 포함한 짝수차항의 합이 되겠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럼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홀수차항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A1, A3, A5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 F1이랑 F-1을 우리가 빼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할 때 F1에서 F-1을 빼면 요거 빼는 거니까 A1, A3, A5 이런 애들 더한 게 두 개씩 생기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2로 나눠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홀수 차항의 합이 구해지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놓고 여기서 보면 막상 우리가 구하는 게 결국에 이걸 알면 우리가 좀 구하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걸 한번 보면 구하는 거 지금 여기 보면 x 플러스 1 sx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 즉 x 대신에 1을 대입한 값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1을 넣으면 되니까 내가 구하게 되는 건 2s2가 된다라는 걸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풀면 편한 게 뭐냐면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얘는 0이 돼버려. 마찬가지로 여기도 0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여기다 각각 1을 넣고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6 하고 여기다 1 넣으면은 2의 제곱이니까 4, 여기는 4의 제곱이니까 16. 그래서 120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1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보면 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얘를 여기다가 x 대신에 루트 3x-1을 대입하는 형태는 절대 아닙니다. 이걸 대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대입해도 답은 나오지만 대입을 해서 답을 구하는 거는 진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된다. 물론 기억이 안 나면 나중에 문제 풀 때는 뭐 이렇게라도 맞춰야 되겠지만 대입을 하지 말고 이거 푸는 방법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나갈 수가 있냐면 어떤 원리로 풀 거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식에서, 이 문제에서 어떤 다항식의 값이 0이 될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0이 되는, 그러니까 다항식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항식의 값이 x 대신에 루트 3-1을 넣으면 0이 되는 다항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다항식으로 요거를 a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얘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생기겠죠. 그럼 그 나머지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즉, 이 문제에서는 A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1을 넣나, R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1을 넣나 값이 같아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찾을 거냐면, 이건 나중 되면 2차 방정식 근각계수의 관계 통해서 더 쉽게 찾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x, 여기 루트, 그러니까 무리수 빼고 마이너스 1만 1로 넘기면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거기에다가 양변에다 제곱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 3을 1로 넘겨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0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x가 루트 3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무조건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0 되는 어떤 다항식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 다항식으로 내가 구하는 걸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실제로 나누면 되겠죠. x의 5제곱 플러스 2x 4제곱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으로 6을 뭘로 나누냐면 0이 되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나누기 실제로 해보면 이제 x 세제곱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빼게 되면은 5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x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5x를 곱해주면 될 거고, 그래서 5x를 곱해주면 5x 세제곱 플러스 10x 제곱 마이너스 10x 이렇게 되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14x 제곱 15x 플러스 6까지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4를 한번 더 곱하면 마이너스 14x 제곱 마이너스 28x 그 다음에 플러스 28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빼면 얘네가 없어지고 여기는 43x 플러스 22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마이너스 22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지금 식을 한번 다시 써보면 요 노란색 식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x세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4가 되고 나머지가 43x 마이너스 22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여기다가 이 전체 식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다가 x 대신에 루트 3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요 값이나 여기다가 x 루트 3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이나 여기다가 넣었을 때 여기다가 루트 3x 마이너스 1 넣으면 요 식 따라서 봤을 때 이게 0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싹 다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모식에다가 x 대신에 루트 3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나 여기다가 x 대신에 루트 3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나 값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루트 3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3 루트 3 마이너스 여기다 이렇게 뺐을 때 마이너스 6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A가 43이고 B가 마이너스 65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뺐을 때 108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나머지 정리를 우리가 오늘 배울 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책은 12페이지 문제 풀 거고 거기 10페이지에 그 개념 쓰는 데다가 뭐 요 정도만 적어 놓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정리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fx라는 다항식을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우리가 r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나머지가 r이 되냐면 1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보다 작은 다항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상수항밖에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식을 이렇게 써보면 어떤 식으로 식을 원래 작성을 할 수가 있냐면 fx를 x-a로 나눴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일단 식을 쓰죠. 근데 몫이 없단 말이야. 지금 몫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냥 임의대로 어떤 x에 대한 다항식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qx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qx. 그 다음에 나머지니까 r 이렇게 더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a는 bq 플러스 r 이런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요 r을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그 다항식 계수의 합할 때처럼 얘가 0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얘가 0이 돼버리면 이쪽 뒤에 식은 뭔지 모르니까 얘가 0이 되게 만들 수는 없고 요 앞에 있는 식이 0이 되게끔 세팅을 해보면 여기가 0이 되려면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에 있는 모든 식에다가 x 대신에 a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f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다 0이 되겠죠. 0이 될 거고 그래서 이게 r이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나머지 정리다 라고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집 같은 데는 요 밑에도 하나 뭐 더 적을 수 있는데 fx를 뭐 ax-b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이때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냐면 얘가 0이 되는 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 위의 식이랑 맥락은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0이 되는 친구가 x가 a분의 b라서 r은 f a분의 b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나머지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나머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조금 다양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을 한번 보게 되면 다항식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남은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식을 일단 한 번만 적어볼게요. 이거 이따가부터는 안 적을 건데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면 몫이 뭔가 생기고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생기더라. 이런 식으로 일단 식을 적을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랬을 때 x 대신에 뭐를 대입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x를 설정하는 건 요거 나눈 친구가 0이 되는 거 나눈 친구가 0이 되는 x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x 대신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대입을 쭉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f2분의 1이 될 거고 f2분의 1이라는 건 x 대신에 2분의 1을 진짜 넣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을 넣으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5가 되면서 요게 2분의 5인데 여기는 0이 됐고 r만 남았으니까 이게 r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2분의 5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여기 3이네. 3이니까 여기 7이네. 7. 여기 2분의 7.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거기 페이지에 있는 7번부터 10번까지 일단 한번 풀어보고 다시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뭘 대입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지만 얘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f 마이너스 2분의 1을 구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8번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은 바로 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다가 지금 뭐를 넣어야 되냐면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0이 되는 친구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f 마이너스 1의 경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니까 그게 나머지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a-b라고만 적어볼게요. 그러면 a-b는 6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f2 같은 경우에 8 플러스 4a 플러스 6 마이너스 b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4a 마이너스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빼면 a가 그쵸, 빼야죠. 그럼 빼게 되면은 뺐을 때 마이너스 3a가 21이니까 a는 이제 마이너스 7이 되겠고, a가 마이너스 7이니까 b는 이제 13이 되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마이너스 13. 그래서 두 개를 계산을 했을 때 91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f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f2는 1이다 라고 적을 수가 있고, f-2는 2다 라고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fx를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눈 나머지를 gx라고 하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몫이 뭔가 생기고 나머지가 gx인데, 이때는 2차로 나눴으니까 여기가 1차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1차. 그래서 요 1차니까 1차 이하식이니까 이 gx를 우리는 ax 플러스 b라고 적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가 지금 0이 되는 친구가, 이게 인수분해가, 얘가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f2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2를 넣었을 때 2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그게 1이다 라고 하나 적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f-2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어차피 0 될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는데 걔가 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2분의 3이 될 거고 a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게 gx니까 내가 구하는 건 gx를 x-4로 나눈 나머지는 g4가 되겠죠. 왜냐면 x-4가 0이 되는 x를 양변에다 집어넣었을 때 나머지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g4를 구하는 거고 여기다 4를 넣으면은 4a 플러스 b를 구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요거 계산을 해주면 2분의 1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것도 식을 한번 우리가 적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x 8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모르지만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1이다. 요 식은 이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된 거라서 얘가 0이 되는 x를 양변에다 집어넣자라고 했고, 그래서 x가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1이다 라고 적을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립을 하게 되면은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건 여기 식에다가 x-2를 넣는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얘를 fx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구하는 거는 f-2가 되면서 저기다 넣으면은 2의 8제곱은 256이니까 256. 그 다음에 a가 3이었으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그럼 8이니까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b 자체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26을 빼면 230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13페이지에 11번부터 15번까지도 같은 맥락에서 풀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부터 한번 보면 얘는 우리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했을 때는 F1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1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A-1이 되는 거고 그게 2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 A는 3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x를 대입한다. 즉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f-1을 구하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어차피 a 값을 구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만 구하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시 보면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f-1이 되기 때문에 f-1을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는 인수로 갖는다 라는 말이 뭐냐면 x 플러스 1이나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즉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나머지가 0이니까 f-1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x 얘가 0이 되는 x를 대입을 했을 때 모두 0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도 0이 될 거고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8 더하기 8이니까 16이 되면서 16 플러스 2a 플러스 b도 0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빼서 연립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a가 0이 되면서 a가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b는 마이너스 6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11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13번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걸 fx라고 했기 때문에 f1이랑 f-1이 모두 0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을 해보면은 a-b 플러스 2도 0이고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a 플러스 b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되니까.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a가 마이너스 1이 되고 b는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 제곱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2가 되겠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반복하면 되겠죠. 여기 x-2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건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란 얘기니까 f2가 0이 된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f2를 구해주면 8 더하기 4하고 4 여기 뒤에 더 있으니까 16 플러스 2a가 0이 되면서 a는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하는 건 f-2가 되겠고요.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니까 그래서 f-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4 플러스 16이 되겠죠? 마이너스 8에다 마이너스 2 곱하면 그 다음에 4니까 최종 답은 16이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15번 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fx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얘가 x-2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f0이랑 f2가 모두 0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0이 0이기 때문에 여기다 0을 넣으면 b만 나와서 b는 0이다 라는 사실을 일단 바로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넣으면은 8 f2가 8-12 플러스 2a, b는 없으니까 얘가 0이라고 딱 적어주면 a는 2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x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뭔가 나올 거고 나머지를 구한다 이런 식을 썼을 때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걸 구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를 구하는 게 내가 원하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고 f-2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로 묶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a 대신에 2 그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24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4라서 최종 답이 48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유형편 어디까지냐면 여기 페이지는 31페이지까지고요. 여기 문제 40번까지 이렇게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